그 중에 이제 응급실에 자주 보는 게 출혈, 네. 도끼를 찔는 듯한, 네. 번개에 맞은 듯한 빅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뇌 자체에는 감각신경이 없잖아요. 2차성 두통, 폭발성 두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두통 중에 이제 의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두통의 대부분 95% 이상의 경우처럼 별일 없는데 머리만 아파. 이런 거 하고, 머리가 아픈데 이 뒤에 뭔가 뇌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거를 감별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일일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응급실에 자주 보는 게 출혈, 네. 출혈. 이과대 교과서 뭐 이렇게 신경과 뭐 이런 거 배우면 두통 중에 지주막하 출혈, 혈관이 터져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거 생기면 배우는 거 있잖아요. 도끼를 찔는 듯한, 네. 뭐 번개에 맞은 듯한. 네. 굉장히 세게 얘기해놨잖아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이다. 최대 두통이라고. 네. 그러니까 터지면서 이제 혈액이 뇌막을 자극해서 생기는 두통인 거죠. 실제로 뇌 자체에는 감각신경이 없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옛날에 마취를 해가지고 두개골을 연 다음에 신경 자극을 하기 위해서 환자를 깨우는 수술. 네. 보셨어요, 혹시? 뭐 영상으로만 봤죠. 나는 실제로 하는 것도 보고 가서 뭐 네.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네. 머리를 이제 열 때는 아프니까 두피가 아프고 뇌막은 이제 신경세포가 있으니까 아픈데 뇌 자체에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감각신경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뇌에다가 이제 전극을 이렇게 자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제 간질 환자들 뭐 이런 거 치료할 때나 아니면 파킨슨병 빅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극을 꽂아서 자극하면 신경 증상이 좋아진다, 그런 쪽에 이제 수술하는 거라서 되게 이제 환자들이 또 이제 오해하는 게 내 뇌가 잘못돼서 머리가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뇌에 있는 감각신경이 없어요. 대부분의 장기들이 그렇죠. 그런 거 많죠. 저희도 이제 뭐 간 같은 경우에 간 종양을 뭐 태워서 없앤다든지 그런 시술을 할 때 찌를 때 간 피막하고 복벽에서 통증을 느끼지 간 내부에서는 통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이제 물론 안에 간에도 혈관들이 다니니까 그 혈관 주위, 담도나 혈관 주위에서는 또 통증을 느끼고, 네, 나머지 그냥 대부분의 간 실질은 환자분들이 증상을 못 느끼거든요. 뇌도 그래요. 뇌도 혈관에는 이렇게 신경 소미가 따라오니까 이제 혈관이 자극이 되면 이제 네. 느낌을 아는데 그것도 통증이 아니고 어디쯤이 지나가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 혈관 조형할 때 옛날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여기 좀 하세요. 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네. 카테터 뭐 이런 관 같은 거 들어가면 목 있는 데쯤 온 것 같은데요. 네. 혈관은 조금 감각신경이 있죠. 조영제에 약물을 쏜다든지 그럴 때 환자분이 딱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뇌만 그런 게 아니라 간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주요 장기는 다 피막에 감각신경이 네. 있지. 아주 대표적인 애가 뼈죠. 뼈 겉에만 감각이 있고 안에는 감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척추성형술 같은 거 할 때 뭐 젓가락 굵기만 한 거 이렇게 꽂아서 막 가도 뼈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모르죠. 압력만 느끼지 뭐. 그래서 두통이 생기면 환자의 그 심정이 뭐냐면 내 머릿속은 틀림없이 뭐가 문제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와요. 근데 이제 머리에 그 대한 상상 중에 잘못된 거는 대뇌에 껍데기에만 감각신경이 있고 안에는 감각신경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뇌가 잘못되더라도 뇌에 뭔가 병변이 있더라도 두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굉장히 많죠. 두통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아주 대표적인 출혈이 그런 거고, 그 외에도 뭐 AVM이라고 이제 뇌혈관 기형이 네. 있거나, 그러니까 뇌의 그 껍데기 그 저기에 뇌막에 종양이 있거나 뭐 그런 종류들이 이제 주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는 꽤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원인을 몰라요. 이건 의사들한테 이제 대강 이렇게 듣는 얘기인데, 1차성 두통이냐, 뭐 2차성 두통이냐, 원발성 두통이냐, 뭐 속발성 두통이냐, 뭐 이런.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1차성, 2차성 하면은 1차성 원인 모르는 거고 2차성 원인을 아는 거, 네. 원인이 있는 거, 이런 네. 걸 얘기하는 거고, 원발성 두통도 1차성 두통이랑 같은 말인 거죠. 그 속발성 두통은 뭔가 어떤 질병에 의한 두통을 속발성 두통이라고 하고, 네. 2차성 두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두통, 그걸 이제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2차성 두통, 속발성 두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걱정이 돼서 MRI 주로 이제 두통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은 검사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적절치 않다, 의학적으로. 근데 그건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뇌 MRI 찍는 게 요새 세상에는 그 적절성 평가라는 게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거라서 미국은 MRI 값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쌌어요. MRI 한번 찍으면 한 200만 원 냈어야 되던 시절이었기 더 때문에.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냥 대강 이제 옛날에 제가 보험 일 할 때 이제 대강 이제 따져보면 한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그러니까 뭐 한 2,000불, 2,500불 뭐 정도니까 한 250, 지금 환율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넘겠네. 그러니까 이제 한 그 정도라서 그때는 뭐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뇌 MR만 딸랑 찍으면 35, 6만 원? 좀 비싼 데는 한 50만 원?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많이 다른데 두통만 보려고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뭐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수 있는 뇌혈관의 문제, 동맥류가 있거나 뭐 뇌혈관이 이제 좁아졌거나 뭐 그런 종류들을 또 같이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의미를 두는 거지 두통의 원인만을 찾기 위해서 MRI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RI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사회 경제학적인 그런 통계를 내면 아마 적절하지 않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단순 두통을 보험을 해주지는 않지만 선별급여라는 거가 뇌질환이 의심될 만한 두통이 있으면 본인 부담금 80%, 정부 부담금 20%, 보험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 20% 내주는 그런 보험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 두통은 안 돼요. 단순 두통은 안 되지만 의사들이 봤을 때 두통이고 뭔가 다른 연관된 증상이나 다른 징후를 봐서 이 환자가 뭔가 뇌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선별급여를 해줄 수 있는 이 얘기 나온 김에 정확히 설명해드리면 걱정이 돼서 병원에 왔는데 검사를 했을 때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비용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비용 차이 별로 안 나요. 선별급여는 별로 20%만 내준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의료 급여가 있고 선별급여가 있고 일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가 있고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면. 기준이 이제 두통 어지럼이 있는데 두통과 어지럼이 동시에 있는 경우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징후들 그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는 선별급여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급여는 특정한 질병이 정해져 있어요. 뇌종양, 뇌출혈, 뇌 뭐 퇴행성 질환, 무슨 뭐 감염성 질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건 진단 받은 다음에 그렇죠. 보험이 검사 되는 거고. 이후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두통이나 뭐 어지럼이나 이런 건 워낙 흔히 있는 증상이라서 단순히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이 있다고 해서 선별급여를 하지는 않아요. 네. 선별급여를 해도 별로 비용 차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80% 내는 거죠? 한 10몇만 원 차이 나나? 네. 10몇만 원도 큰 돈은 큰 돈이죠. 어쨌든 좀 복잡해요. 그게 이제 보험 적용하는 기준이.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두통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오실 때는 대강 보험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또 갑자기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경기가 나빠져서 뭐 보험 재정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건지 또 이제 빡빡하게 네. 보겠다고 또 이제 또 얘기들을 하니까 보험 재정이 뭐 고갈돼서 그런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통에 관련된 이런 뭐 징후 증상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목표가 원인이 있는 두통을 찾아내는 게 이제 의사들의 가장 큰 일이고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증상 징후만 보고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MRI를 찍는 거고 그다음에 급성 두통은 CT가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다친 다음에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통증이 생겼다거나 그거는 출혈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출혈은 그 MRI만큼이나 CT도 잘 보이거든요. 급성 출혈은 더더욱 잘 보이죠. 하얗게. 네. 그런 경우에는 유효한데 만성두통 2달 전에 뭐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출혈이 있는 사람이 그냥 물론 아주 경미한 출혈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멀쩡하게 지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CT를 찍는 거가 적절치가 않다. 왜냐하면 CT를 찍어서 정상이라고 나와도 머리에 이상 없어요를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CT에 안 보이는 것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아주 작은 뇌경색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보이고 종양도 조형진강을 해서도 작으면 안 보이는 경우가 네. 많죠. 되게 옛날에 MRI 없을 땐 다 모조리 다 CT로 했으니까 지금이야 CT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우 정상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얘기 못 하거든요. 뇌 CT에 또 혈관 조형 뭐까지 하고 뭐 어쩌고 하려면 조영제를 써야 되니까
또 금식도 해야죠. 뭐 조영제 부장도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검사는 아니다. 만성두통의 뇌 CT는 별 의미가 없다. 대개 정상으로 나오면 정상이라고 확인을 해줘야 안심하고 집에 가서 살 거 아니야. 그냥 두통을 두통으로 치료하는 그런 걸로 이제 살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또 검사하게 되죠. MRI 또 찍게 돼요. MRI까지 찍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원발성 두통인 거죠. 그냥 1차성 두통. 뇌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이 두통만 있는 거. 뇌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환자들 반응이 뭐냐면 뇌에 이상이 없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냉장고 밖에서 모양이 멀쩡하다고 안에가 저 냉동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모양에는 변화가 없어도 기능상의 이상으로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충분히 머리는 워낙에 복잡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머리가 아프면 머리의 뇌도 물론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뇌는 통증을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바깥쪽에서 통증을 느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럼요. 네. 100%. 뭐 머리 두피로 가는 신경이 자극돼서 아플 수도 있고, 네. 뇌 실질 자체보다는. 뭐 혈관성 두통이라는 게 이제 되게 그런 건데 이제 머릿속 그다음에 겉에도 아파요. 여기 이렇게 뇌 머리 두피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것도 두통이니까. 그런 종류들. 그래서 이제 두통은 어쨌건 MR을 찍어서 원인이 없다. 그러면 1차성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MR을 찍었더니 우연히 뭐가 있다. 실제로 원인이 있어서 두통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10중 8구는 수술해야 되는 병들이 많아요. 뭐 종양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뭐 뇌혈관 기형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다 수술 대상이죠. 뭐. 사실은 그런 거가 걱정돼서 MRI도 하고 보험으로 뭐 MRI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